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교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좀 워낙 많이 거론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나온 팩트를 기반으로 어떤 부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청조가 언제부터 이거를 설계했는가, 음. 그리고 이것이 혼자 했는가, 예. 그리고 시점이 언젠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 규모라든가, 예. 그리고 관련자들의 연결성을 찾는데 음. 그것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진 교수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그분도 사실 사기의 피해자인데 또 다른 한편 또 네티즌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면은 이게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기가 가능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담한 게 아니냐, 사실상 공범이 아니냐, 또 이런 비난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설계를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이 보통 이제 수준이 일정 정도 범죄 수준이 높은 이 사기꾼들은 예. 애초에 이제 피해자를 공범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범화를 해야지 자신의 죄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공범화 전략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아니면 서브오디네이팅 같이 심리적 지배에 의해서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걸 인지하고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현 씨 같은 경우는 방조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되는 부분인데 어떤 피해자적 공범 부분은 어느 시점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방조라고 하면 뭐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남현희 씨가 수익을 같이 가져가지 않은 방조인 거고 공범이라고 하면 자기에게도 이 사기를 통해서 기대 수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범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인지했는가? 그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심리적으로 지배당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시점이 흘렀을 때는 이것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본인의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가족들이 많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죄책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상태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처럼 판단하기 어렵다고 또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예, 많은 부분에서 사기꾼들, 진짜 수준이 높은 사기꾼들은 그거를 그 정보를 많이 차단을 하죠.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차피 신고해봤자 너도 공범인데 너도 다친다. 그렇게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공범을 많이 같이 하는 전략들을 쓰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가 됐는지는 진짜 두 사람을 대질해 갖고 진술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결혼 발표까지 한 거 보면은 이제 남현 씨 같은 경우 전혀 몰랐던 것 같고 심지어는 이런 의혹이 이제 언론에서 제기됐는데 그때조차도 뭐 아니다, 고소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은 본인은 그 전청조 씨를 엄청나게 믿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만큼 이제 그 전청조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그 범죄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러니까 그것이 피해로 이어질 거다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거니 뭐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건 본인이 어느 정도 인지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쟤를 믿어라고 해버리면 이게 사건이 커지는 거죠. 자, 전청록 씨의 경우 또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의 진술이 이제 향후 수사에서 혹은 재판부에서 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기꾼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100% 믿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가요? 특히 예. 이제 이런 종류의 사기꾼들은 말을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검사라든가 아니 수사관들이나 판사님들도 분명히 그 감안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말하는 것과 실제 증거를 비교하고 맥락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이제 뭐 TV라든가 인터뷰했던 부분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남현희 씨 측은 이제 어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신청을 냈고 오늘은 이제 대질 조사 신청서까지 냈는데 그럼 이 부분이 본인의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까?
분명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나는 거짓말하는 게 없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예. 나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입증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현희 씨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죠. 예, 교수님 일단은 좀 더 진행되는 거 보고 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상원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두 분도 좀 이 사건 많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논평 주시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예. 사기꾼들이 굉장히 고단수 사기를 쳐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근데 전총적 얘기는 딱 들어보면 이게 다 허구맹랑하거든요.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경호원 10명을 대세우고 선글라스 끼고 사진을 찍고 무슨 재벌 3세가 그러고 다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영어 사용하는 것도 뭐 I am 신뢰라든지 이거 누가 봐도 황당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고환 이식을 해서 임신이 가능하다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넘어갈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 자, 김 소장님. 오늘 다른 보도는 어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던 서울대 교수 피해자 2억은 자기 돈 털고 8억은 대출 받아서 넘기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사기라는 게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항상 하면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사건이 좀 더 진척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나오는 상황 보면서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